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ABL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시장이 그냥 무조건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안 좋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또 여기 또 휩쓸려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상 뭐 이 종목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깨지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네,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인 60일선까지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엄청난 대응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종목들 지수가 상승하고 다른 종목들 뭐 상승한 정상적인 시장인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거는 시장의 움직임에 반영이 된 거지 이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죠. 일라이릴리가 비만약,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약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전날 뭐 10%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1조 달러, 1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들 1470조요. 1470조. 1470, 뭐 60조, 요새 같으면 60조도 되겠네요. 1460조인데 어제 삼성전자가 1000조를 찍었거든요. 처음으로. 네. 근데 미국의 일라이릴리는 1460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 큰 회사죠. 그래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서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뭐 한 2% 정도 먼저 상승을 하는 움직임 보여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또 은선물이 폭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조정 때도 은선물 여파가 컸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여기죠. 이때 2월 1일 월요일 그 전에 이제 주말장에서 은선물이 폭락이 나왔었던 여기죠. 여기 그때는 여기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이 됐었던 그런 날인데 바로 또 회복을 해줬잖아요. 시장이 회복을 해주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고점을 한번 다시 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은선물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이니까 여길 봐야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격탄을 맞으면서 괜히 같이 오른 것도 없는데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두들겨 맞았죠. 네, 그런 움직임입니다. 요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HJ 중공업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 투자자들 큰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딘가에서 여기 이렇게 뭐 해치성으로도 이렇게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겠죠. 당연히 은에 대한 부분이나 원자재에 대한 부분 뭐 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여기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라는 심리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가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얘는 매파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어가 되면서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은 이 이제 여파가 되면서 은 쪽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은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제 증거금을 올린다라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큰 손들이 이거 은으로 장난을 쳤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찌되었던 은값이 내려가면서 여기서는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마진콜이 나오고 하면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비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수익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이 1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이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졌고요. 뭐 대만도 반도체 영향을 좀 탔기 때문에 대만도 좀 크게 빠지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다라고 해서 뭐
코스닥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만 한 60% 정도 이탈이 나왔어요. 개인하고 기관의 움직임이 60% 이상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같이 한 것도 없는데 같이 뭐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쟤들이 빠지니까 같이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비차익으로 이렇게까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계속 때려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또 역사적인 양쪽 시장을 합쳐서 거의 10조 가량을 매수한 개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받는 건 좋아요. 받는 건 좋은데 내일 상승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부양한다 그러면서 내일 상승폭이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금이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거나 거의 다 물려 있는 거죠. 여기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공포심을 엄청나게 심어줄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움직임, 반등 분위기는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지 아니면 오전에 뺐다가 오후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된다? 이거는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근데 오전에 올렸다가 또 쭉 이렇게 빼면서 끝난다. 끝에 잠깐 올리거나 이런 움직임들은 좀 안 좋은 움직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도 좀 봐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종가가 저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강력한 한 방이 나와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탈하는 개인들이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와요.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렸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없습니다. 오늘 좀 늘어나긴 했네요. 오늘 뭐 10몇 억 정도 늘어났던데 그러니까 오늘 게 아니죠. 지난 3일 전 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지난 월요일 움직임 2월 2일 움직임 여기에서 공매도 잔고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또 얘네들이 또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좀 담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때그때 또 청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빼면서 지금 또 얼마나 공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그렇게 많은 양의 공매도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 제약 바이오 종목 그리고 특히나 ABL 바이오의 특성상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몰라요. 그럼 얘네는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얘네가 더 담으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좀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뭐 자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60일선이 붕괴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잘 지켜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추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상승을 보려면 그러니까 저점을 지지선을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보더라도 그렇지 못했죠.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심지어 여기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기적으로 3개월 동안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움직임.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이제는 지금 2월 달이고 NDR도 끝났는데 뭐 이렇다 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3월 달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3월 초에 있을 또 NDA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또 횡보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너무 지치죠. 네,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시장도 횡보를 할 텐데 그런 움직임 그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이거에 대해 3월 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위험한 부분은 여기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든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크게 없어요. 거래량도 오늘 보더라도 뭐 200만 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움직임들을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네, 이렇게 기존 평균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300만 주 비슷하게 나오고 내려갈 때하고의 움직임이 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 네, 저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또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너무 좋다고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으니까 뭐 좋다라고 합니다.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여기를 안 갔을 때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20만 원 밑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권 하단으로 올 때는 기회가 왔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25만 7 고점을 여기로 만들으니까 여기서의 움직임은 20만 원을 살짝 넘나드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런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수익 구간을 못 넘어갔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했는데, 이 여기에 이제 매물이 생기다 보니까 상실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때하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회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 모멘텀, 기술력 뭐 등등 해서 산후피건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눌러야 될 만한 이슈인가? 아무도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죠.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나오자마자 다음날 보고서 다나 리서치에 보고서 나오고 레포트 나오고 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 새끼들 그러면서도 지들은 이렇게 때리고 있고, 그죠? 이런 또 약간 맞지 않는데, 어차피 주가의 방향을 보면서 저런 수급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의 낙폭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은 있을지언정, 뭐 속된 말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뭐 매수를 해도 전혀 나쁘지 않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시총 15조, 15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월 전에 가능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3월 달에라도 좋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보통 3월 달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4월 달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뭐 RNA 관련해서도 요새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 뭐 보고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성은 충분히 있어요. 성장성 충분히 있고, 돈도 실제로 좀 들어왔고요. 릴리에서도 받고 여기저기서 돈도 받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들어오는 그런 기업, 실질적으로 상승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있는 거죠. 상단에 있는 건데, 오늘 좀 많이 빼기는 했습니다. 빼기는 했는데 피차익에서는 좀 담아가는 움직임,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담았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게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주기 위함인지, 즉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비중을 늘리기 위함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이 때려서 뺐거든요. 여기서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돼요. 얘네가 다시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지를. 그리고 MSCI 같은 경우도 2월 11일인데, 요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일단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계속 봐야 되겠죠. 어차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증권사마다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게 뭐 5월 달에라도 확실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있어도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승을 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움직임이 뭐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은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여기가 만들어지게 된 움직임이 코스닥이 1000을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이벤트 없이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의 움직임이 영향이 된 거지.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고점을 만들고 횡보를 하면은 그 횡보한 기간만큼,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또 회복하는 움직임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만일에 나는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 좀 어렵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하면서 이제 도깨비 시장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계속 소외된 마음, 그러니까 보거든요. 이게 저기 어제도 살짝 갔는데 내가 저기다가 탔었으면은 30% 그냥 수익 올렸을 텐데 상한가 갔으니까, 야 저 어제 뭐 태양광 해가지고 움직이던데 조금 갔으면.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죠. 춘절 관련 종목들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호텔 관련주들 오늘 막 움직였죠. 여행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거는 테마성이잖아. 이게 장기 지속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전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만일에 안 가고 쭉 하방으로 밀리면은 그게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없고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으면 하방으로 쭉 밀렸다가도 언제든지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보유하고 있던 디어유였어요. 디어유 12월 30일 날 매수해서 2월 5일까지 굉장히 이렇게 골팠거든요. 골팠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이 QQ라고 하죠. 텐센트 QQ 뭐 여기랑 또 계약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원래 오늘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이제 홍콩 드림 콘서트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죠. 예방적으로 취소하는 움직임 나와서 엔터주들 조정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지금 호텔 관련주 작년에도 좋았거든요. 고점 쓰고 나서 낙폭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벤트를 타고 한시적인 움직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수급과 움직임 방향성을 보고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지금 11월 달에 안내해 드렸어요. 11월 달에. 그러면은 이 박스 초반부터 안내해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내를 드렸죠. 11월 19일 날 안내를 드려서 이 박스 초반에서 안내를 드려서 이런 수익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수익 실현을 근데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더 멀리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평단이 여기를 제가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평단들이 다르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속한 시총 15조 요거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 여기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으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부양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많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제약바이오를 많이 포트에 투입을 시켰는데 ETF 쪽이 난리가 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죠. 얘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얘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ETF 애들이 기관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담아버리니까 주가가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환매수가 나오는 거예요. 쇼스퀴즈 나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위험한 오늘 뭐 에코프로 실적 잘 나오기는 했던데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물음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큰 상승이 나온 거는 아무래도 공매도의 여파가 컸고요. 걔네가 만일 환매수를 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밟아요. 공매도 애들은 또 공매도 또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네 수익 실현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10% 가량 뭐 두 달 한 달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10%면 적은 거예요. 네. 이 종목 갑자기 그때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연출될 줄 알았던 한한령 해제 관련이 이 중국 아티스트들의 반발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면서 수익 실현 그래도 천천히라도 했는데 제가 드리는 종목은 그래도 여러분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텔레그램 투자 관리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시장도 안 좋았고 하니까 밑에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영상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뭐 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응원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좋아요를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에서 오늘 또 매수한 종목이 또 따로 있죠.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마감 근처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비슷한 자리에서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네, 비슷한 평단을 또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관리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영상들 오늘 영상 말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 뭐 기대치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너무나 기대가 크셔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실망을 하셨을 상황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 시총 15조 달성을 하고 뭐 어차피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뭐 다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타서 중장기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비중 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했겠죠. 근데 ABL 바이오만한 게 없어요. 사실상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은 앞으로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데 ABL 바이오만한 게 없지 않나요? 중장기적인 움직임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얘네가 보여준 그런 모션 말고 뭐 당연히 반도체 쪽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ABL 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경도 많이 쓰셨고 하셨을 텐데 일단 뭐 미국 선물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또 어느 정도 시장을 올려준다면 우리 증시도 내일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응원해 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